오늘의 사동사동 1959년 2월 소련 우랄 산맥 북부 하얀 설산을 향해 걷는 9명의 등반대. 하지만 그들의 마지막 기록은 안에서 찍힌 텐트, 맨발의 흔적, 그리고 기이한 죽음이었습니다. 그날 밤 그들에게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오늘의 이야기 디아틀로프 사건입니다. 이 비극은 1959년 1월 28일 소련 우랄 공대의 학생들로 구성된 10명의 탐사대가 홀라트 샤을이라는 산을 등정하기 위해 출발하면서 시작됩니다. 이들은 탐사대장 이고르 디아틀로프를 비롯해 최소 10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산악인들이었죠. 하지만 산맥을 등반하던 도중 대원 중 한 명인 유리유딘이 심한 두통과 발열 증상이 나타나 등반에서 빠지게 됩니다. 유딘은 같이 등반하지 못해 너무 아쉬워했지만 놀랍게도 이 사건의 유일한 생존자가 됩니다. 유딘이 빠지고 남은 이들은 홀라트 샤을이라 불리는 외딴 산에서 텐트를 설치합니다. 현지 언어로 죽음의 산이라는 뜻을 가진 이름이었지만 이들 모두 수많은 산을 등반한 베테랑이었기에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예상되었습니다. 출발한 지 닷새째 되던 날 산 위엔 강한 눈보라가 몰아쳤습니다. 기상은 점점 악화되고 있었고 하산한 유딘은 불안한 마음에 남은 동료들에게 무전을 보냅니다. 잠시 후 대장 디아틀로프가 짧은 답신을 보냅니다. 우리는 모두 임시 캠프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으며 무사하다. 그 한마디에 유딘은 안심했죠. 하지만 그게 마지막이었습니다. 그 다음 날부터 탐사대와의 모든 연락이 끊겼습니다. 그리고 예정된 하산 날짜인 2월 12일 9명의 일행은 끝내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결국 2월 중순 수색대가 파견됩니다. 2월 26일 설산에서 탐사대의 텐트가 발견됩니다. 하지만 그 모습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텐트는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찢겨져 있었고 출입구는 닫힌 채 찢긴 틈으로 사람들이 탈출한 듯한 흔적이 있었습니다. 주변엔 여러 개의 맨발 혹은 양말만 신은 발자국이 흩어져 있었고 발자국은 숲 방향으로 향하다가 사라졌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수색대는 임시 캠프에서 불과 1.5km 떨어진 숲에서 실종된 대원 2명이 불을 피운 흔적과 함께 속옷만 걸친 채 싸늘하게 얼어있는 모습을 발견합니다. 또한 그들의 시신을 발견한 숲과 캠프 사이에서 탐험대장 디아틀로프와 2명의 시신이 추가로 발견됩니다. 발견된 이들의 사망 원인은 모두 저체온증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점이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이들 모두 겨울 등산을 많이 진행했던 베테랑 산악인들이었는데 기본적인 옷도 제대로 입지 않고 있었고 하나같이 눈을 뜬 상태로 사망해 있었습니다. 9명 중 5명을 찾은 수색대는 남은 4명을 찾기 위해 수색을 이어갔지만 기상 악화로 인해 잠시 수색을 중단하게 됩니다. 결국 눈이 다 녹고 봄이 된 5월이 되어서야 수색이 재개됩니다. 5월 4일 남은 4명의 시신은 처음 시신이 발견된 숲에서 조금 더 떨어진 계곡에서 발견됩니다. 이들의 상태는 먼저 발견된 5명보다 더욱 이상했는데요. 우선 시신은 4m 높이의 눈 아래에 묻혀 있었습니다. 2명은 가슴뼈가 심하게 함몰되어 있었고 1명은 두개골이 파열, 또 다른 시신은 혀가 반쯤 잘린 채 발견되었습니다. 마치 트럭에 치인 교통사고처럼 말이죠. 그리고 처음 발견된 5명의 옷을 이들이 나눠 입고 있었습니다. 피부색은 오렌지색으로 변해 있었으며 일부 옷에서는 비정상적인 방사능 수치가 측정됩니다. 이 사건은 곧 전 세계의 주목을 받게 되었고 수십 년 동안 다양한 이론들이 제기되었습니다. 한겨울 야생동물이 굶주림을 참지 못하고 인간을 공격했다는 설, 전설 속 동물인 설인설 등 많은 가설이 있었지만 모든 가설들을 제쳐두고 가장 먼저 떠오른 것은 소련 군사실험설이었습니다. 1950년대 말 소련은 극비리의 신형 무기를 실험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방사능 관련 실험이 자주 이뤄졌던 시기였기에 일부 옷에서 검출된 이상한 방사능 수치, 피부가 오렌지색으로 변색된 점 등이 이 가설에 힘을 실었습니다. 실제로 사건 당시 수색 기록이나 사진 중 일부가 정부에 의해 은폐되거나 비공개 처리되었다는 의혹도 제기되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며 군사실험설도 결정적인 증거 부족과 함께 점차 설득력을 잃게 됩니다. 우선 방사능 수치의 경우 극소량에 불과했고 그 옷들은 일부 탐사대원이 방사능 관련 연구소에서 일했던 과거가 확인되며 신빙성을 잃었습니다. 피부가 오렌지빛으로 변색된 건 역시 장기간 눈에 묻혀 부패된 시신의 변화 현상으로 결론이 나죠. 그렇게 디아틀로프 사건은 의문만 남긴 채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잊혀져 갔습니다. 2013년 유일한 생존자인 유리유딘마저 75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나며 이 사건의 희망이 될 수도 있는 마지막 목소리도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2020년 러시아 검찰은 디아틀로프 사건을 재조사한 뒤 공식적으로 그 원인을 눈사태로 인한 조난사라고 발표합니다.
즉, 눈사태가 발생해 텐트를 짓고 급히 탈출한 대원들이 혹독한 날씨 속에서 방향을 잃고 하나둘씩 사망에 이르렀다는 설명입니다. 하지만 이 발표는 여전히 유족들을 납득시키지 못했습니다. 눈사태가 났다면 왜 텐트는 거의 손상되지 않았는가? 왜 시신들은 공포에 질린 채 눈을 뜬 상태로 발견되었는가? 왜 일부는 맨발로, 일부는 다른 사람의 옷을 입고 있었는가? 유족들은 이렇게 경험 많은 이들이 허무하게 죽었을 리 없다며 지금까지도 정부의 발표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누구도 텐트를 스스로 찢고 뛰쳐나가 옷도 갖춰 입지 않은 채 사망할 정도로 패닉에 빠질 이유가 보이지 않았다는 것이죠. 디아틀로프 사건. 이 사건은 러시아의 3대 미스테리 중 하나로 2013년엔 이를 바탕으로 한 영화도 개봉이 되었습니다. 그날 설산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아직도 차가운 눈 속에 묻혀 있습니다. 9명의 청년들은 도전과 모험을 꿈꿨지만 그 끝은 세상에 가장 기이한 의문만 남긴 채 사라졌습니다. 그날 밤 설산 위에서 정말 단순한 자연재해만 있었던 걸까요? 아니면 지금도 우리가 모르는 진실이 눈에 덮인 채 조용히 잠들어 있는 걸까요? 이 미스테리의 진실은 9명만이 알고 있었습니다. 더 많은 미스테리한 이야기들이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사동사동이었습니다.